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공개 1급 A형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 커먼 1급 우리 공개 1급 A형 기출문제요. 기출문제 보니까 암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암호 입력해서 우리가 이 파일을 먼저 좀 열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해당 폴더로 찾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 탐색기 열고요.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길버 커먼 1급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그 최신 기출 문제 하고 있어요. 최신 기출 문제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21년 공개 A형 하고 여기 폴더가 하나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셀 문제를 풀 거니까 1급 A형 하고 이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파일 더블 클릭이요. 자, 지금처럼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암호를 입력해라. 그렇게 나타나죠. 나타나게 되면 우리 문제상에 있는 이 암호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암호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작업 1번이다, 2번이다, 계산 작업이다, 분석 작업 1이다, 2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1, 2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트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 먼저 이제 문제를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유의사항하고 지금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요 지금 외부 데이터 위치까지만 제 거에는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보게 되면 기본 작업 15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얘가 지금 15점짜리요. 15점짜리인데 기본 작업 문제는 총 3문제로 돼 있어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하고 이렇게 3문제가 나오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전부 다 배점이 이렇게 5점이다, 5점이다, 5점이다 하고 써져 있어요. 우리 1번 문제가 지금처럼 고급 필터 문제 푸는 거고요. 2번 문제는 이제 조건문서식 문제 푸는 거고 3번 문제가 시트 보호 그리고 통합문서 복귀 요거 이제 설정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가지고 문제 풀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얘는 이제 배점이 5점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지금 현재 있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자, 글씨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안에 보게 되면 이제 뭐 학년이다, 반이다, 이름이다, 뭐 3월 3일이다, 3월 10일이다, 3월 17일, 3월 24일 하고 이렇게 쭉 날짜가 쭉 들어있고요. 자,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몇 번 출석을 했는지 그 출석 수 며칠 출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며칠 출석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며칠 출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조건이 3가지가 나왔죠.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고 이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이제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B3부터 시작해서 T31번 이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B의 3번부터 T의 31 그러면 B의 3번은 지금 학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의 31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영역 싹 다. 이 영역에서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값보다 작거나 6월 9일이 빈셀인 그 행에 대해서 학년하고 반하고 이름하고 6월 9일 그리고 출석수 요 열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조건이 2가지가 나왔죠.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아야 돼요. 작거나 아니면 6월 9일이 빈셀인 그 행을 찾아서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 이렇게 이제 5가지 열을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출석수는 보니까 지금 여기 이곳에 제일 오른쪽 끝에 있죠. 자, 이곳에서 여기 써져 있는 이 출석 일수가 중간값보다 작냐? 그거 이제 비교 하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9일이 빈셀인 그 행에 대해서라고 나왔죠. 6월 9일이 지금 여기 있고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빈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요 세 번째 사람은 3월 3일 날 출석 안 했어요. 그리고 5월 12일도 출석 안 했고요. 6월 2일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빈셀이다 그러면 이제 출석을 안 한 날짜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출석을 했으면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 안 했으면 빈 셀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 출석수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6월 9일에 빈셀이냐 아니냐, 그거 이제 찾는 거 하나 나왔고, 근데 중간에 보니까 중간값보다 작거나 나왔으니까 이제 오화 조건으로 서로 묶어줘야 되겠죠. 앞에 거를 만족해도 되고 뒤에 거를 만족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그랬으니까 중간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지금 이 출석수에 보게 되면 쭉쭉 값들이 써져 있는데 이것에 이제 중간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중간값을 찾을 때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9일이 빈셀인 그 행을 찾을 때는 우리가 isBlank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빈셀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디안이라는 함수 쓴 그 조건식이랑 isBlank 쓴 그 조건식 둘 중에 한 개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 찾을 거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서로 오화 조건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오화라는 함수로 묶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출석수 요거 가지고 중간값 먼저 구해서 조건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때 이제 조건은 어디다가 쓰래요? V3에서 V4번 이 영역에다가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부터 찾아가자고요. 자, 우리 V3번부터 시작해서 V4번이다. 그러면 V3, 4 요 두 칸에다가 이 조건을 이제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을 이제 쓸 때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쓰잖아요. 제목을 쓸 때는 이 필드명과 똑같은 거를 쓸 때가 있고 서로 다른 걸 쓸 때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 이곳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제목과 서로 다른 제목을 써야죠. 근데 제목은 뭘로 하시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제목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내가 지금 이 칸에다가 제목을 쓸 때 조건을 내가 쓸 거니까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여기다가 나는 함수식을 쓸 거니까 식 그리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뭐 A라는 글자를 써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해서 아무 글씨나 써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 일단은 여기다 조건이라고 쓸게요. 조건이라고 쓰고 이 출석수의 중간값부터 좀 구해보자고요. 이 출석수가 값들로 이렇게 쭉쭉 구해져 있는데 여기에 중간값이 얼마인지 그거부터 찾자고요. 그걸 찾을 때 여기다가 이제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죠. 해서 메디안이라는 함수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이 출석수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으니까 출석수가 들어있는 곳 전부 다 범위를 쭉쭉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 출석수, 지금 이곳에 작성되어 있는 이 출석수의 중간값, 그 중간값이 이제 14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값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 중간값보다 우리는 작은 거 찾아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조건 식을 쓸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간값은 얘가 구해줬잖아요. 구해줬으니까 지금 첫 번째 사람의 그 데이터를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가 이 중간값보다 작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주면 돼요. T4가 작냐? 어떤 값보다? 중간값보다 작냐라고 이렇게 쓰면 이제 첫 번째 식 다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여기는 이제 false 하고 나오죠. 왜? 15니까 중간값보다 작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제 거짓이야. 아니야. 그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을 썼으니까 컨트롤하고 X 좀 눌러 놓을게요. 식을 너무 길게 쓰다 보면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중간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 쓴 거는 잘라내기, 오려두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6월 9일이 빈셀이냐 아니냐 찾는 거죠. 그때 우리는 is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sBlank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6월 9일의 데이터 첫 번째 사람 것만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사람께 빈칸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빈칸이라면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거짓이라면 이제 false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쓰고 엔터요. 엔터 쳤더니 여기는 빈칸이 아니니까 false 하고 그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썼어요. 썼으면 아까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하고 여기서는 이제 뭘로 묶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6월 9일이 빈셀인 행을 찾아라. 그거잖아요.
해서 중간에 작거나 요 말로 묶였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화로 묶어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고 6월 9일이 빈셀인 그 행을 찾아라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and라는 걸로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작거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5화라는 함수를 써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쓰자고요. 첫 번째 조건 아까 우리가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해놨잖아요. 그거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그렇게 써주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5화라는 함수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이제 5화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 여기 컴마 그리고 두 번째 조건 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고급 필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부터 검색을 해라, 찾아라. 그렇게 해서 T4라는 요 셀만 찍어준 거예요. 요 셀 T4라는 거 얘가 중간값보다 작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즈블랭크에서도 S4라는 요 셀만 찍었죠. 첫 번째 사람이 빈칸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것들만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비교하면서 간다고요. 그때 이제 출석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랑 비교를 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출석수 전체에서 우리는 중간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메디안에서 우리가 출석수의 전체 범위를 잡아준 거 여기에는 우리가 절대 참조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T4번부터 시작해서 T31번까지는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그리고 엔터요. 엔터 쳤더니 false 하고 나왔죠. 왜? 출석수에서 아까 우리 메디안으로 중간값 거에서 14 나왔죠. 14보다 얘가 작아요? 아니죠. 그리고 6월 9일이 빈셀이에요? 아니죠. 둘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alse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함수식을 쓰고 나서 이 자리에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false가 나왔다고 해서 뭐 틀린 거야. true가 나왔다고 해서 틀린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게 되면 학년도 있고 반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6월 9일까지 날짜가 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셀에 우리 출석수가 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 전체를 싹 다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보여달라는 게 학년하고 반하고 그리고 이름 그리고 6월 9일 그 날짜에 출석했냐 안 했냐 그거랑 그 다음에 출석수 이렇게 이제 5가지 열만 우리가 순서대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결과값은 X의 3번 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에 나왔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쓰고 싶은 거 그 순서대로 우리가 X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제목을 전부 다 복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학년하고 반하고 이름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학년 반 이름까지 이렇게 쭈루룩 있으니까 얘네 먼저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누르고 지금 우리가 결과를 표시할 셀이 X의 3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랬으니까 X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곳에서 아까 학년 반 이름 그거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학년 반 이름 말고 또 뭐도 나타낼 거예요. 6월 9일 날짜 그리고 출석수 요것도 이제 표시할 거죠. 그래서 6월 9일이다 출석수다 해서 이것도 복사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또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결과값을 X 3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X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 전부 다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고급 필터 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고급 필터 이제 수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어디가 됐든 간에 아무 셀이나 하나만 클릭해주고요. 우리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주면 돼요.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데이터라는 메뉴 있죠.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자 정렬 및 필터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급 필터 하는 거니까 고급하고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를 어디다가 표시해 줄까? 현재 위치에 표시할 거야?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결과값을 다른 장소 X 3번 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라고 해서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범위 보게 되면 지금처럼 B3번부터 T31이다 하고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됐죠. 자, 우리 그 영역 맞죠?
이 영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급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조건 범위 지정해라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조건 쓴 곳 있죠. V3번부터 V4번 셀 이 영역에 썼으니까 조건 범위 여기 칸 찍어주고요. V3번부터 V4번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우리가 조건 쓴 곳 이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우리가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복사 위치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위치가 우리 여기 제목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이거 쭉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복사 위치 찍어주고 X3번부터 시작해서 A, B 3번 셀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우리가 제목 복사한 거 있죠? 요거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표시해 그 말이 만약에 써 있었다면 얘 체크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 조건들 만족하는 게 지금처럼 요만큼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얘네들은 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6월 9일이 빈셀이에요? 아니죠. 아닌데 왜 나왔냐? 아까 우리 출석수의 중간값을 구해서 14라는 값이 나왔는데 출석수가 14보다 작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 밑에 거는 빈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값보다 또 작죠. 작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 전부 다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지만 중간값보다 작으니까 또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급 필터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쓴 식 좀 보세요. 자, 여기다 쓴 식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을 지금 이렇게 작성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 해서 얘가 이제 뭐에 대한 조건이에요? 우리 출석수에 관한 조건이고 얘가 이제 S4번 6월 9일 데이터가 빈셀이냐? 그거 이제 찾는 거. 이 두 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 조건을 우리는 OR라는 함수를 묶어준 거고 OR라는 함수 쓰고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실제 시험 볼 때도 제가 여기서 띄어쓰기를 여러 칸 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우리 지금 기본작업 1번 시트에서 우리 아까 우리 고급 필터 했죠. 여기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래요. 얘도 배점은 5점짜리요. 여기 보니까 조건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자, 요 3가지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2의 3번에서 S31번 이 영역에서 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2의 3번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S의 31번 그랬으니까 S31번까지가 지금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이제 범위 잡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면 되는데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서식을 설정해라 그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조건을 보게 되면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S의 3번 이 영역에 월이 들어있는데 그 월이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2가지가 나온 거죠. 해당 열 번호가 홀수여야 돼요. 그리고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S의 3번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날짜 중에서 월이 홀수인 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열 번호가 홀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하고 쭉 가는데 A가 1열, B가 2열, C가 3열, D가 4열, E가 5열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얘가 이제 5열짜리고 그 다음에 얘가 6, 7열짜리고 그 다음에 얘가 9, 그 다음에 얘가 11번, 그 다음에 얘가 13번, 얘가 15번, 얘가 17번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열 번호가 홀수냐 그거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셀 주소를 찍었을 때 그 셀 주소에서 열 번호가 홀수인지 아닌지 따져야 돼요. 일단은 열 번호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열 번호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컬럼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구해주면 되고 그 열 번호 구한 걸 가지고 is, odd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홀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S3번 이 영역에 월이 들어있어요. 월. 여기 보니까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S의 3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날짜가 써져 있는 이 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3월달도 있고 3월달 있고 3월달 있고 3월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월달이에요. 그럼 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있고 그 다음에 6월달이 있어요. 얘는 또 아니죠. 해서 3월달하고 5월달 그거 이제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월하고 날짜까지 들어있죠. 그러면 이 날짜에서 월만 꺼내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될 거고 이 month 가지고 월을 꺼내온 다음에 그 month 가지고 꺼내온 그 월을 is odd로 묶어서 그게 홀수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열 번호가 홀수냐? 그거 물어봐야 되고 월이 홀수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죠.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면 서로 묶였죠. 이면 서로 묶였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거죠. 그때 이제 둘 다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제 and라는 요 함수로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다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어떻게 해라?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러니까 식을 한 줄로 써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만큼 전부 다 범위 싹 다 지정해 주고요. 조건부 서식은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부 서식 선택해 주고요.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새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새 규칙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러고 나오는데 규칙 유형은 문제상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얘 선택해 주면 되죠.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우리가 직접 수식을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곳에 클릭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규칙부터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첫 번째 규칙은 해당 열 번호가 홀수냐 그거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열 번호 우리가 셀 주소에서 열 번호만 꺼내와야 돼요. 열 번호만 꺼내올 때 우리가 컬럼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컬럼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2의 3번 셀,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 번호가 홀수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열 번호 찍어주고요. 열 번호가 들어있는 곳이 지금 2의 3번 셀이니까 2의 3번 셀을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2의 3번 셀이라는 그 주소에 보게 되면 앞뒤로 전부 다 달러가 붙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문제상에서 이 두 개의 조건, 열 번호가 홀수인 거 그리고 월이 홀수인 거 이것들을 찾아서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그렇게 적용하라 그랬어요. 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F4번 눌러서 바꿔주면 되죠. 자, F4번을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행 번호에만 달러가 붙고 열 번호에 붙어있던 그 달러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써주게 되면 2의 3번 셀에 대한 그 열 번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열 번호 가지고 왔으면 이게 홀수냐라고 물어봐야죠. 홀수냐 물어볼 때 우리가 문제상에서 is odd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앞에다가 이제 is odd 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is odd라고 써서 이 컬럼이라는 거 이 함수 자체를 전부 다 이제 is odd로 다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해온 그 열 번호가 is odd 홀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 번호에 대해서 이제 홀수냐? 그거 이제 하나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S3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월 날짜가 들어있는데 그 날짜에서 우리가 월을 꺼내오기 위해서 month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될 거고 그 month라고 해서 월을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홀수냐 물어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월부터 꺼내오자고요. 자,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조건 썼으면 컴마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은 month라는 함수 써서 가로 열어주고요. 2의 3번 셀 요거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셀 주소를 딱 찍고 나면 열 번호, 행 번호에 전부 다 달러가 붙는데 우리는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행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에 대해서 month, 월만 꺼내와라. 그 월을 꺼내온 게 is odd, 홀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months라는 함수를 또 is odd로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월이 홀수인지 아닌지 그거 찾은 거고, 얘가 이제 열 번호가 홀수냐 아니냐 그거 물어본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을 서로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왜?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이 영역의 월이 홀수냐 그거 이제 찾는 거니까, 이면서로 묶였으니까 얘네들을 싹 다 이제 and라는 함수로 다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nd라고 써주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and 함수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해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뭘 해라? 채우기 색깔 표준색 노란색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이요. 서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채우기로 들어가주면 되죠. 채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노란색, 표준색, 노랑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미리 보게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G,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S 해서 요 열들이 전부 다 이제 홀수열인데, 이 영역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홀수월인 거, 월이 이제 홀수인 거, 그거 이제 만족하는 거. 얘 3월달 맞죠? 얘 3월달 맞고요. 얘도 3월달이에요. 그리고 얘도 5월달 홀수 맞죠? 얘도 5월달 홀수 맞습니다. 얘네들 K열하고 M열하고 지금 S열 같은 경우에는 열 번호가 홀수이긴 한데, 이곳에 들어있는 월이 짝수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적용해라 그랬으니까 열 단위로 이렇게 전부 다 표준색 노랑으로 전부 다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건부 서식할 때 제가 쓴 식을 지금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자, 지금처럼 식은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서식 작성할 때 사용한 그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가 여기 있죠.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 보호 하고요. 통합문서 보기를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고, 얘가 이제 배점이 5점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조건이 3가지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너무 데이터가 작죠. 작으니까 좀 확대 좀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대시켜 놓고, 자, 문제 보니까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T의 31번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2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T의 31번이요. T의 31번 요 영역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죠.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시트 보호하러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갈 때 우리 셀 서식 들어가면 돼요. 셀 서식 들어갈 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주면 되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보호요. 보호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잠금, 숨김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잠금에 선택해주고 숨김도 선택하고 둘 다 선택해주면 됩니다. 둘 다 이렇게 선택해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트 보호를 하면 되는데, 시트 보호하기 전에 우리가 범위 잡은 거 있죠? 이거 이제 해제해주고요. 아무 셀이나 한번 클릭해서 해제해주고, 우리가 검토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시트 보호하고 이게 있습니다. 자, 이 시트 보호로 들어가주면 돼요. 시트 보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입력하라고 뜨는데, 지금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어떻게 해라? 지정하지 마라. 그렇게 떠 있고, 그 앞에 보니까 잠긴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하고 이 두 가지만 체크돼 있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트 보호에 대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하래요. 자, 일단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 먼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기라는 메뉴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보기라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고 있습니다. 자, 얘 선택해주면 되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페이지고 2페이지인지 3페이지, 4페이지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곳이 지금 1페이지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조그맣게 보이지만 여기 2페이지하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기 3페이지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4페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해서 이 하나의 데이터가 1, 2, 3, 4 해서 4페이지로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T의 32번 이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 구분선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전부 다 인쇄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요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열번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보이지는 않죠. 자, 좀 더 크게 해서 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얇게 돼 있어서. 자,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뀌어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 1행하고 2행은 인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A열도 지금 인쇄되게끔 하얗게 돼 있죠. 행번호 요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또 좌우로 이동할 수 있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동시켜 주게 되면 A열도 인쇄가 안 되게끔 이렇게 비활성화 됩니다. 회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페이지로 이제 인쇄가 될 거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2페이지예요. 왜? 여기 점점점점하고 점선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도 보세요. 여기도 점선 가 있죠. 그럼 얘네가 서로 다른 페이지로 인쇄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전체가 1페이지로 인쇄되게 해야 되니까 이 점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면 왼쪽 버튼 한번 꾹 눌러주고 밑으로 잡아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페이지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도 점선이 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 올려놓고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그렇게 마우스가 변하면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뒤로 끌어서 그 점선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 영역만 1페이지에 인쇄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문제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하는 거, 통합문서 보기하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작업 3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요 강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엑셀 열어서 직접 문제 꼭 실습해보고 지나가세요. 한번 문제 풀었다고 해서 땡!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가 됐든 정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안 보고 혼자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